네, 데너리스님께서 주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일정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번 탄핵 인용까지의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 조기 대선 때 탄핵 인용 8일 만에 1차 컷오프, 3주 만에 대선 후보 선출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시간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탄핵 인용 후 집회가 더 거세질 것 같기도 하고요. 차라리 빨리 나오셔서 부딪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복귀가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글 주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60일 걸렸어요. 60 며칠 걸렸죠. 63일인가 이렇게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0 며칠 걸렸습니다. 90 며칠 걸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기간은 그렇게 원래 다른 지금까지 있었던 이전에 두 번의 탄핵과 관련돼서 보면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에요. 지금 아까 행주행님이 얘기했지만 5월 중순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탄핵이 결정되는 게 아마 3월 중순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12월 14일 날 탄핵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12월 14일, 1월, 2월, 3월, 3월 90일이 되는 네, 거예요. 거의 한 90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사안이 굉장히 사실 맞아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간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 사안은 이미 끝났어도 되는 사안이다. 저는 그래요?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 시간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라는 베일에 쌓여 있던 인물이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그분이 베일에서 기업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여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 국정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다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그때 그분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다 끝나 있고 거기 사령관들에 대한 조사도 다 끝나 있고 밑에 있는 실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까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또 국민들이 다 지켜봤던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 결과는 금방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우리 여기서 데너리스님인가? 데너리스님. 네. 이분이 이제 주장하신 건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님에 대한 어떤 지지자시니까 네. 이 선거에 나갈 때 너무 촉박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운명이죠,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자기 정치 팔자 소관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얘기한 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탄핵이 인용되면 물론 이제 뭐 보수청에서는 이게 헌재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재집계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비로소 보수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전체가 다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표를 주기 시작하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일체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갤럽과 같은 여론조사는 사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많이 잔상에 남는 사람 위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가 뭐 몇 달간 전혀 거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에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공식화하고 탄핵이 제가 누굽니까? 네. 단돌이 아닙니까? 그렇죠. 스스로 셀프를 하지만 근데 탄핵됐을 탄핵됐을 그러네요. 때 추미애를 국회의원 이기고 되시는 국회의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탄핵의 여파가 어떤지를 맞아요. 정확하게 올라탈 줄 아는 그런 테크니션. 제가 사실은 2004년 대선 앞두고 2023년 6월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근무하다가 당에 한 8월 달에 갔어요. 네. 염치 없이 사실은. 다른 사람은 4년 내내 뛰었는데 가니까 한 자리 남았대. 추미애 지역만 추미애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안 왔대. 그때 제가 광진 살았거든요. 네. 그거 달라. 나는 이기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 얼굴을 벽지에 바르는 것에 목표를 두고 강함 받았어요. 그때 그 자리에 정동영 의장이 주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전현이었어요. 아. 추미애하고 부딪히게
근데 근데 전현희가 겁이 나니까 안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어쨌든 김영춘 그 전 장관이 그때는 한나라당 강진 갑에 있다가 독수리 오행제로 민주당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단독 공천을 받으면서 미안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을 경선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경선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탄핵 이후부터 한 달 뒤에 선거에서 아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지금 유준상, 추미애 엄청난 인물들 삼자회에서 제가 1등 그러니까 제가 4월 15일 대선인데 4월 11일까지 방송에 나한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된다고 생각 안 하고 4월 10일 넘어가니까 SBS가 붙더라고. 조사해보니까 내가 될 것 같고. 그게 탄핵 일정입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붉은 늑대님도 비슷한 질문을 네. 얘기를 하셨고 네. 여기 얘기가 아니 탄핵 인용이 되면 집회가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수가 더 이렇게 그러니까 결집할 강경 텐데. 보수가 더 막 그 극성적으로 극렬하게 네. 그 항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게 얘기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영어에서 나온 걸 우리 말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한동훈답게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한민국 운영 방침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제 별명인데 나와서 부딪혀 이겨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는 지드래곤을 한번 떠올리고 싶어요. 지드래곤. 지드래곤. GD. 예, 네. GD. 네. GD가 한국 방송에 안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요즘 좀 슬슬 나오긴 예, 그런데 하는데, 네. 최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부인이 친선 행사를 하면서 GD가 나오는 순간 프랑스의 어떤 젊은 네. 사람들이 GD에 한호하는 것을 그랬죠. 예. 몇 년 만에 인터미션이 있어도 맞아요. 확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 자취를 예. 감췄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뜻이냐. 한동훈 대표가 한 번도 안 나왔다. 이건 문제죠. 그런데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했고 당의 대표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나오면 그 순간 다시 그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만약 그동안에 전혀 안 보이던 인물이 누군가 나온다. 그거는 시점상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동훈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 없을 네, 겁니다. 없어요. 그 홍준표 시장님이나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님이나 김문수 오세훈 장관님이나 시장님도 계속 시장님으로 보이잖아요. 예, 예. 네. 아무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계속 나왔다는 그러네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저도 이제 기자들이 계속 전화 오잖아요. 언제 와요? 언제 와서 무슨 메시지 할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 보면 역시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은 한동훈에게 몰려 있다. 그리고 한동훈이 그러니까 과연 리사이트를 할 때 최고 높은 좋은 가수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메시지를 조건이 할 없는 거지.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동남아 연수를 공연을 마치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지.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 주의 마지막 라이브 예. 두 분 모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엮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표가 넘어가면 그거를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네. 아니 어차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정치인은 자기를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건데 당신은 그 걱정 안 해도 되고 안 나오면 또 이 사람 왜 안 나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빨리 때문에 나오세요 이러면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진짜-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네. 일거에 분위기가 확 네. 바뀌어질 것이다. 이건 제가 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탄핵 임팩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자체가 지금 막 광주까지는 막 착시 현상이 있어요. 이게 단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김종인 박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마 다시 오면 순식간에 지금 바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 안 하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다시 대한민국 좋네요.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 대표 매일 우클릭해서 엄청나게 좋은 공약들만 발표해주죠. 했잖아요. 네. 그럼 뭐해? 지지율이 안 오는 지금. 그리고 너무 그게 웃겼잖아요. 국민 소환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제 1호는 당신이야. 이거 너무 예. 웃겼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재명 대표는 네. 남을 위해서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이 뭐 느끼기에는 대상자가 자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쭉 보면 여러분들 계속 이런 얘기 해주세요. 63%의 지지율 존버 중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이면에는 보고 싶어요. 이런 거 지금 깔려 있다. 네, 요거 여러분들 간파 당했습니다. 사이트 때는 항상 보고 싶어 해놓고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네. 두 분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네. 이제는 안 속는 거예요?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보면 지금 그 3,200분, 3,100분, 3,200분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참여해주고 오늘 계세요. 아유, 노래 부를 고맙습니다. 기회 없네. 네. 그리고 댓글도 지금 저희가 읽기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빨리빨리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또 채팅창이요. 그러니까 네. 그 동접수 대비도 엄청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우 올라가요, 진짜. 채팅창이 네. 아주 적극적이고 그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돼 있어서 네, 이 말 그대로 저희는 시청자들과 우리 지지자들,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하듯이 이 채팅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뭉쳐지지 않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번 돌아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하고 네. 내 여기는 꼭 봐야겠어. 그렇죠. 라고 이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 그렇죠. 라고 하는 분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뭉친 소수가 어벙벙한 다수보다 훨씬 이게 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기는 이게 뭉친 소수셔서 이거 하여튼 이런 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2시가 다 돼가니까 또 이제 1시부터 들었다가 또 이게 좀 빠지기도 하고 이러고 있네요. 저희가 하나의 질문만 더 하고 이어서 하고 잠깐 쉬면서 우리 점심도 좀 먹고. 그냥 먹으면서 해요. 그럴까요? 뭐, 예. 끊지 말고? 끊어지면 아, 이게 좋습니다. 나갔다가 오시기가 힘든데 다 식사들 하러 가시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오늘 끊지 않고 쭉 가면서 그냥 뭐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김밥 뭐. 먹으면서요? 네, 오늘 단식이에요. 김밥. 아 좋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러니까요. 간헐적 단식. 네. 좋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 메뉴를 딱 정해 주셔 가지고 네. 저희가 메뉴를 주문해 놨습니다. 단식으로. 네. 좋습니다. 자, 요 질문까지 한번 해 보고 식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님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 좋을까요? 사람들이 기다린 만큼 기대가 커서 한동훈 대표님도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추천을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예, 우리 행주행님, 이 전략가인 행주행님한테 먼저 이 행님. 어려운 질문은 그쪽에 어려운 건 저쪽에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한 시대가 저물고 있기 때문에 네. BHAD를 오바마 들어올 때 비슷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크고 거칠고 원대한 비전을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 과거에 거칠고 원대한 예, 세련된 게 아니고 예. 거친 거에 필요하고. 예, 빅 헤어리어 뭐 오데이셔스 골이라고 하는 목표. 네. 이제 그런 그 BHAG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 시대가 갔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 동안에 우리를 지켜왔던 뭐 말하자면 온정주의, 우리가 남이가 뭐 붙어 해가지고 네. 까라면 까, 형님 동생 하는 그 국민의힘의 문화 이제 버리자.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과도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포함해서 또 그리고 이제 새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가치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저는 이미 그런 데이터들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육공화국 뭐 30년 이상의 그 시점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개념들
왜냐하면 사람에서 동물에서 우주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실학적 변화도 있고 물리학적 변화도 있고 음. 또 양자 물리학 시대까지를 포함해서 충분히 한동훈 대표는 SF를 비롯해서 상당한 다양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지나다니는 어떤 도서관도 들린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동문. 예. 그런 그 흔적을 봤을 때 어. 충분히 그런 거칠고 담대한 새로운 옛날은 잊어주라. 음. 그러나 큰 틀에서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정통성은 이어가겠다. 보수의 정통성. 이게 보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음. 그에 대한 좀 아주 디테일한 사람 구상 이걸 만들어 주면 확 끌려올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영업 비밀이죠. 영업 따지고 비밀.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나올 때 어떤 천기누설. 한동훈 대표는 과연 그러니까 영업 비밀을 공개해도 되는 이유는 네. 네. 줘도 못해. 저도 네, 영업 비밀이긴 아무 한 식당 뭐 메뉴 준다고 해서 다 맞아요. 맞아요. 네. 영업 비밀이긴 한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주형님 말씀하신 대로 크고 거칠고 원대한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 아 진짜 멋있는 얘기인데 아 이게 뭘까 아주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뭐냐고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다시 대한민국 아까 얘기해 주신 거 정말 맞는 얘기고 또 새로운 정치 이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아 이제 대한민국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정치 지긋지긋하다. 제발요, 제발. 네. 네. 진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야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밥이 그 나물이 그 나물 네. 뭐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열광을 했을까 처음에 우리 유권자들은 왜 그랬을까? 그거 제가 보면은 이거 이대로는 안 돼. 보수 정치 이대로는 안 돼라는 어떤 그런 열망 같은 것들이 한동훈이라는 한 개인에게 시대 정신처럼 이렇게 집중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서 이것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는 자라면서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 그 노래. 네. 이거 네.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노래 들으면서 그 다음에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3,000년 가난을 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후손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들으면서 네, 잘한다. 잘해. 예, 진짜로 야 그렇지. 전 어린 마음에도 야 맞아 우리 좀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 정말로 그 3,000년 보릿고개 뭐 봄만 되면 진짜 보리 씨앗 뭐 이런 거 먹고 했던 이 보릿고개 단절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 얘기가 그게 시대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의 시대 정신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의 정치인들은 사실 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그냥 다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틀이 여기까지 와서 이게 이제는 뭔가 새로운 곳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구나. 새로운 보수, 새로운 진보가 돼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누구 배신자야, 한동훈 배신자야, 김종혁 배신자라고 계속 글 쓰시는 분 계세요. 그분들 거기는 동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을 어떠한 언어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배신자이냐 아니냐는 선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론이라고 봐요. 오히려 정권 연장을 아우, 좋은 막 지적. 지금은 막 윤 대통령 지지해서 막 했을 때 네. 결국 정권 연장 못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보수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보수를 혁신하고 정권을 이어지는 야쿠르트가 꿈꾸는 생명 연장의 꿈. 그것이 중요하다. 어? 아재 개그 세게 하셔. 네. 하여튼.
그거를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뭐 누구한테 아침에 뭐 인사드리고 뭐 그런 시절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어찌 보면 아까 블록체인 얘기도 했지만 네. 지금은 집단지성이 아니라 분산지성의 시대까지 나갔다고. 음. 집단지성이 아니라 민주당의 집단지성 그 집단이 뭐예요? 전체주의적인 집단지성은 그렇죠. 집단 예, 착각으로 맞아요. 가요. 예. 응? 맞습니다. 지금 집단 보수가 다 집단 착각에 빠져 있어요. 집단 착각이다. 네. 근데 왜 착각이냐? 그 보수 집회하라고 가는 사람이 나한테 사진 찍자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눈에 보이면 다 자기 편인 줄 착각하는. 알았으면 진짜 그 자리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괜찮아요? 김종혁 최고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요 음.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보수가 좀 스마트한 보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나이스하고 네. 스마트하고 뭔가 옛날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또 그리고 또 혹시 스마트 학생 복지를 입었다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아재 개그 아우 아재 아니고 친절히 스마트. 아우 저 아재 좀 진짜리. 경고 좀 줘요. 근데 옛날을 자꾸 이야기하길래. 옛날에 보수는 능력이었잖아요. 야 보수는 좀 부패할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어.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 보수인 사람들은 다 깔끔하고 말이야. 뭐 이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애들은 왜 저렇게 그래? 뭐 이런 이미지가 아, 있었거든요. 그랬죠. 일 잘하는 보수, 스마트한 보수. 예, 뭐 그런 게 나이스한 있었는데 네. 요즘은 보수 보고 일 잘한다는 사람 별로 저는 없어요. 이제 부산 사람이거든요. 네네. 부산에 가면 보수동이 있어요. 그래요? 부산 사람들한테 보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 아,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좀 보수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억지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억지 부리는 그 보수는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거든요. 합리와 상식에 기초한 주장을 해야지 그게 진짜 보수예요. 네, 네. 근데 그냥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어거지로 야, 그 우리 편이니까 야 덮어둬.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는 보수가 좀 양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양심적이었으면 어? 좋겠다. 아니, 보수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명예를 존중하는 게 보수 아닙니까? 네. 그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군인 정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야, 내가 총 맞아 죽어도 나는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런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보수예요. 그 보수는 양심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보수가 야 양심이 무슨 엿 바꿔 먹냐? 뭐 양심이 뭐 밥 사주냐? 양심 같은 게 무슨 필요 있어? 야 민주당도 그런 거짓말 엄청 해도 정권 잘만 잡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 예, 그런 우리도 거. 네. 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양심적인 보수가 돼야 된다. 네. 그런 보수가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도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지지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댓글 주시는 것도 보수의 품격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